텅 빈 어선들이 바다 한중간에서 연이어 폭파됩니다. 이는 지난 2016년 불법 조업 혐의로 인도네시아 해군에 납포된 어선을 폭파시키는 장면으로 인도네시아는 배타적 경제 수역에 들어와 불법 조업을 일삼는 중국 어선 등 인근 국가의 어선들을 폭파시켜 국제적으로 화제가 됐었습니다. 인도네시아 해양수산부는 불법 어로로 적발된 외국 어선들을 납포해 재판을 한 뒤 불법이 확인되면 선박을 폭파한 후 수장시키고 있는데, 조코 위도도 대통령이 취임한 후 2년 만에 300척을 이렇게 수장시켰습니다. 사실 이런 강력한 응징이 필요한 국가들은 많습니다. 전부 중국 때문인데요. 반칙, 불법, 민폐, 아마 이 단어가 가장 잘 어울리는 국가는 중국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육해공 어디든 민폐가 아닌 곳은 없지만 가장 신음한 곳은 아마 바다일 겁니다. 자국의 배타적 경제 수역 내에서 어선이나 어구를 이용해 수산 동식물을 포획하는 행위를 조업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자신의 영해가 아닌 다른 국가의 영해를 몰래 침범해 조업하면 이는 엄연한 불법이죠. 당하는 국가 입장에서는 황당한 일이 아닐 수 없는데, 이 황당한 일은 대부분 중국의 불법 조업선에 의해 벌어집니다. 미국 월스트리트 저널은 중국 어선 수백 척이 동중국해를 넘어 아프리카, 남미까지 넘어가 불법으로 어류를 싹쓸이해 가면서 전 세계가 고통받고 있다고 보도한 적이 있는데, 특히 찰스 다윈의 진화론 배경이 된 갈라파고스 제도를 품은 에콰도르는 지금 죽을 맛입니다. 왜냐면 중국의 불법 조업 선박들이 갈라파고스 제도 주변에서 수산 동식물을 싹 쓸어갔기 때문인데, 이 때문에 중국과 에콰도르 사이에는 엄청난 외교 갈등이 불거졌죠. 어선 몇 척이 와서 수산물 좀 잡는다고 외교 갈등이라니 조금 과한 것 같지만 그 규모를 보면 대답이 됩니다. 영국 해외개발연구소가 지난 2020년 무선교신 및 선박 등록 자료를 토대로 살펴본 결과 중국 국적 어선 중 중국 외부에서 조업하는 선박이 무려 17,000척이니까요. 그중 절반, 아니 절반의 절반이 갈라파고스로 달려가 싹쓸이 조업을 한다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상상도 하기 싫은 일이 이미 갈라파고스에서 벌어졌고, 그래서 참다 못한 에콰도르 국방부 장관이 긴급히 한국을 찾았습니다. 안녕하세요, 디스멘털입니다. 에콰도르 수도 키토에서 비행기로 15,000km를 날아오면 인천공항에 도착합니다. 직항으로 날아와도 좋기 수십 시간은 걸릴 이 거리를 지난 4월 24일 히앙카를로 로프레도 에콰도르 국방부 장관이 날아왔습니다. 한국 해경으로부터 3001함을 양여받기 위한 목적인데요. 3001함은 1994년 건조된 설령 30년의 노후함으로 지난 4월 7일 부산 해경에서 퇴역식을 가졌습니다. 총 길이 105m, 폭 15m, 높이 38m의 해상 특수기동대원 9명을 포함한 38명의 해경이 승선할 수 있는 3001함은 1994년 3월 HD 현대중공업이 건조했습니다. 부산 해경에 배속된 후 약 30년간 대한민국 배타적 경제 수역을 중심으로 중국의 불법 조업 단속, 대북 제재 선박 동향 감시 등 해양 주권 수호를 비롯해 해상 치안 유지 등의 임무를 수행했지만, 이제 올 10월 에콰도르로 건너가 새로운 임무를 맡게 됩니다. 사실 3001함은 지난 30년간 굵직굵직한 사건의 중심에 있었습니다. 1996년에는 페스카마 15호에서 선상반란이 일어나 11명이 살해된 사건이 터졌을 때 출항해 범인들을 국내로 압송했고, 2005년에는 부산에서 조업하던 한국 선박 신평호가 일본 배타적 경제 수역을 침범해 납포될 위기에 처했을 때도 투입됐습니다. 당시 신풍호를 사이에 두고 일본 순시선 7척과 3001함 등 국내 경비함 6척이 대치했고, 결국 3001함이 한국 선원 9명을 모두 구조해냈죠. 2019년에는 울산에서 석유 제품 운반선에 화재가 발생했을 때도 동원돼 불길을 소화포로 완전히 진압하는 데 공을 세우기도 했는데요. 그런데 한국이 공짜로 주는 이 3001함을 받기 위해 일국의 국방부 장관이 방문했다는 것은 좀 의미가 있습니다. 보통 이런 사안에는 경찰청장이나 해경청장이 방문하기 마련이니까요. 왜 그랬을까요? 한국의 특별한 감사함을 표하기 위해서? 아닙니다. 왜냐하면 3001함은 에콰도르로 건너가 전함, 즉 전투에 투입될 선박으로 탈바꿈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해경은 양여전 3001함에 배치했던 발칸포를 모두 제거했고, 에콰도르는 6개월 수리기간 동안 무장을 포함한 기간 정비 작업을 모두 마치고 에콰도르로 가져갈 예정입니다. 즉 한국에서는 경비를 담당하는 경비원이었다면 에콰도르에서는 싸움을 담당하는 전투원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 에콰도르는 한국의 경비함을 무상으로 양여받아 큰 재미를 봤습니다. 지난 2021년 6월 8일 오스카 에스트렐라 에콰도르 해군 군수사령관이 남해 지방해양경찰청을 방문해 큰 관심을 받았는데, 이 방문은 한국이 2020년 무상 양여한 경비함정 2척에 대한 감사 인사를 표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지난 2019년 한국과 에콰도르는 해양경찰청에서 퇴역하는 300톤급 302함, 303함 등 경비함정 2척을 무상 양여하는 것에 상호 합의했고, 퇴역 후 에콰도르로 떠났습니다.
각각 1990년과 1991년에 건조되어 한국에서는 중국의 불법 조업선 납포 약 600척, 해난 구조 약 400척의 실적을 올리며 제재의 역을 지켰는데 에콰도르의 사정을 딱히 여긴 한국 정부가 무상으로 양해하기로 했죠. 에콰도르는 지구에서 가장 아름다운 자연사 박물관이자 찰스 다윈의 진화론 배경이 된 갈라파고스 제도를 품고 있는데 최근 갈라파고스 제도가 위기에 처했습니다. 약 8년 전 에콰도르 인근 해상에는 정체를 알 수 없는 선박 260척이 갑자기 출현했는데 처음 본 이들은 에콰도르에서 전쟁이 일어난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이들의 정체는 갈라파고스 제도에서 불법 조업을 하려는 중국 불법 조업 선단. 2017년 갈라파고스 인근에서 체포된 중국 불법 조업선을 둘러본 에콰도르 정부는 충격에 빠졌습니다. 왜냐하면 선박에는 상어 6,600마리를 포함 희귀어류 300톤이 포획되어 있었으니까요. 이에 에콰도르 정부는 중국 선원들에게 4년 징역형을 선고한 후 중국 정부에 공식 항의 서한을 전달했죠. 어쨌든 이런 상황을 눈여겨본 한국은 에콰도르를 외면하지 않고 퇴역을 앞둔 경비함정 2척을 흔쾌히 양해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서해에서 중국 불법 조업 어선을 쫓아내던 경비함이 태평양 바다에서도 중국 불법 조업선을 단속하는 경비함정으로 활약하게 된 것이죠. 한국이 에콰도르에 선뜻 2척을 양해한 것은 한국의 입장에서 상당히 감사한 마음이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1950년 북한이 기습적으로 남침해 한국전쟁이 발발하자 유엔 안보리 비상임 이사국이었던 에콰도르는 북한의 남침을 반대한다는 결의안에 찬성했을 뿐 아니라 그 2년 전 안바토 지진이라는 끔찍한 재해를 겪었음에도 한국에 쌀 500톤을 흔쾌히 보내 큰 힘이 됐었으니까요. 근데 이미 300톤급 경비함정 2척을 무상으로 양해했음에도 왜 3000톤급 경비함정까지 에콰도르에 또 양해하게 된 것일까요? 여기엔 여러 사연이 있습니다. 어려운 경제 여건 상황에서도 한국은 글로벌 중추국가로서 역할과 책임을 다하기 위해 제3국에 대한 공적개발 원조 규모를 꾸준히 늘려왔으며 올해는 역대 최대 규모인 6조 2629억 원으로 확대했습니다. 2030년까지 6조 원으로 확대하겠다는 계획을 6년 앞당겨 달성했죠. 이에 2019년부터 제3국에 대한 지원 강화 방책을 세웠는데 남미 대륙의 경우 칠레는 OECD 가입 국가여서 대상에서 제외됐고 페루 역시 상대적으로 부유한 국가에 속해 제외됐습니다. 그래서 선택된 것이 에콰도르였는데 에콰도르는 사실 심각한 상황입니다. 에콰도르는 스페인어로 적도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그 이름에서 알 수 있듯 남미 북서쪽에서 적도를 덮고 있습니다. 그런데 평화로워야 정상일 것 같은 에콰도르는 사실 전 세계에서 치안이 가장 불안한 국가 중 하나죠. 유엔이 발표한 2022년 보고서에 따르면 2020년 기준 에콰도르는 미국, 콜롬비아에 이은 세계 3대 약 단속국으로 경찰이 직접 가담하는 등 치안이 최악인데요. 1년에 벌어들이는 수입이 최대 3,089조 원에 이른다고 하는데 이는 에콰도르 전체 경제 규모의 수십 배에 달합니다. 그래서 소위 돈 좀 만져보려는 갱단이 에콰도르를 좌지우지하고 있는 상황이죠. 음지경제가 이 정도 수준이지만 양지경제는 그렇게 발전하지 못해 한국이 3,000이람을 무상으로 양해하겠다고 결정했을 때 가장 먼저 고려했던 것이 에콰도르입니다. 대신 조건이 붙었습니다. 인수에 필요한 비용은 모두 양해받는 국가에서 지불한다는 조건인데요. 그래서 여러 국가를 두고 고심하다 한국과의 관계 개선 가능성 등을 꼼꼼히 살펴본 후 인수 비용을 댈 수 있는 국가 중 한국과의 외교 관계, 추후 발전 가능성 등을 두루두루 검토해 에콰도르가 최종 낙점된 겁니다. 특히 한국은 용도 폐기된 함정을 개발도상국에 무상으로 양여가 가능하도록 해양경비법을 개정하기도 했죠. 이번 3,000이람 양여는 해경은 물론 해군까지 포함해 한국 선박 중 가장 큰 선박이 해외에 양여되는 사례로 에콰도르가 이 선박을 운용하기 시작하면 주변국 중에서 가장 큰 전함을 운용하게 됩니다. 그래서일까요? 한국이 옆나라 에콰도르에 무상으로 3,000이람을 양해하겠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남미 북서지역에서는 파장이 일었습니다. 특히 에콰도르 인접국인 페루가 즉시 나서 HD 현대중공업과 호위함 등 4척에 대해 총 4억 6천만 달러 규모의 공동 건조 계약을 체결하고 향후 15년간 페루 정부 및 해군의 전략적 파트너로 임명했습니다. 공교롭게도 페루가 발주한 군함은 3,400톤급 호위함으로 에콰도르에 준 3,000이람보다 400톤가량이 큽니다. 3,000이람을 건조한 것도 이번 페루가 호위함 발주를 맡긴 것도 HD 현대중공업이기 때문에 페루가 에콰도르에 대응하기 위해 이번 발주를 넣은 것이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기도 하죠. 어쨌든 한국에서는 경비함이었던 3,000이람은 에콰도르에서는 군함이 되는 만큼 어떤 무기가 탑재될지도 관심사인데요. 한편 치안이 이렇게 불안한 에콰도르지만 한국과의 외교 관계는 상당히 친근합니다. 이런 관계는 에콰도르 일간지 엘 우니베르소에 실린 칼럼을 보면 알 수 있는데요.
에콰도르의 인류학 박사 리차드 살라자르 메디나는 칼럼에서 한국전쟁 때 우리가 쌀까지 보내줬던 나라인데 지금은 권위 있는 국가 중 하나로 성장했다며 수교 60주년을 기념하는 글을 썼습니다. 그는 1962년 수교 당시 두 국가의 출발선은 비슷했다. 그러나 현재의 모습에는 큰 차이가 있다며 삼성, 기아, 현대, LG 등을 거론했죠. 이 나라는 1960년대 초반에만 해도 당시 중남미 모든 국가보다 못한 세계 최빈국 중 한 곳이었다고 짚으면서 일제강점기와 한국전쟁을 거치며 한국은 불안정한 농업에 국가 경제를 의존해야 했는데 당시 한국의 앞날은 암울했고 높은 문맹률이 국가의 걸림돌이었다고 평가했죠. 박사는 한국의 성장 배경에는 교육열이 있었고 에콰도르도 교육 문제 해결을 통해 빈곤을 벗어나야 한다며 글을 마쳤습니다. 그가 양국의 관계가 친근하다고 언급한 것은 한국전쟁 당시 에콰도르는 한국에게 상당한 도움이 됐기 때문입니다. 한국전쟁 2년 전 암바토 지진이라는 재앙을 겪었지만 불쌍한 한국을 위해 쌀 500톤을 보냈으니까요. 앞으로도 한국이 우리를 위해 싸워준 그리고 도와줬지만 지금은 어려운 국가들을 꾸준히 돕는 선함을 발휘하길 기대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디시멘터리에서는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제 채널에서 다뤘으면 좋겠는 뉴스 또는 널리 알려졌으면 하는 영상은 디시멘터리 네이버.com으로 보내주시면 소중히 제작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